자, 강의 시작합시다. 저영고등학교 2학년 추가 모평 34번입니다. 이제 34, 35, 그 다음에 36, 그 다음 40번 이렇게 한 4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자료가 다 안 나와서 지난주 시험이 있었죠. 자료가 다 아직 나오질 않아서 자습서는 일부만 주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파이낸셜 마켓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마켓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은 do more 하게 됩니다. 이상의 것을 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이 글의 소재로 나왔습니다. 금융시장, 파이낸셜, 금융의, 재정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금융의 또는 재정의, 우선 금융시장이 되겠죠. 금융시장은 do 합니다. 이상의 것을 합니다. 뭐 이상의 것을 하냐면 요게 뭐 되니까 이상의 것을 한다. 이 목조가 되겠죠. 뭐 보다 이상의 것을 하냐면 take 가져오는 것. 캐피탈 하면 자본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수도란 뜻이 있고 자본이란 뜻이 있고 대문자란 뜻이 있어요. 물론 좀 어려운 뜻으로 그 기둥 위에 보면 이게 양식 이렇게 장식한 게 있어요. 뭐 동물 기둥이 쭉 올라가다 맨 위에 동물 용이 있다든지 알겠죠? 호랑이가 있든지 사자가 있든지 이게 장식한 요걸 캐피탈이라고 하기도 해요. 기둥 끝에 장식 문양을. 근데 이제 가끔 이게 저기 많이 나오더라고 은근히. 근데 어쨌든 기본은 수, 자, 대, 수도 자본 대문자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본을 부자들로부터 자본을 가져와서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가져와서 부자들로부터 자본을 가져와서 그것을 빌려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려줘요? 모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파이낸셜 마켓은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에게 자본을 가져와서 이 자본을 모든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기에 은행은 나도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난 은행의 부자가 아닌데 그런 의미보다는 보통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많은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잖아요. 은행에 있는 돈은 보통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 그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보통 역할은 그거죠.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어떻게 된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로부터, 즉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장 급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가져와서 그 자본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보통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이상의 것을 한다 이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 봅시다. 이 금융시장은요, enable A to do죠. A가 B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enable A to do. 우리들 각자가 스무스하게, 이건 부드럽게 만들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소프트니 부드럽게 하다거든요. 소프트에 EN이 붙어서 어떤 것, 소비를 우리들 각자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그죠? 아주 고통스럽지 않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에 걸쳐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over our lifetime.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소비를 부드럽게 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비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요, it is fancy way. 아주 멋진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멋진 방식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아주 멋진 방식인 것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다, 어떨 필요가 없다, 바로 쓸 필요가 없다라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don't have부터 하면요. 자,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수입을 갖다가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멋진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버는 것과 뭐뭐와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그것을 버는 것과 동시에 수입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아주 멋진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비를 평생에 걸쳐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건 만약에 내가 돈을 한 달치 월급을 받아서 그걸 지금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번 거야. 그죠? 뭐 1억 번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겁니까? 물론 많이 버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눈이 높아져 가지고 한 달에 1억 한다면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10억 번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 정도 벌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10억 연봉 뭐 100억 받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게 뭐 큰 건가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실은 우리가 지금 수치가 이제 유튜브나 그 다음에 TV나 이런 데에서 하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막 어걱거려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쨌든 1년에 1억을 번다고 칩시다. 월 1억. 월 1억을 벌었는데 이걸 갖다가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축을 못해서 이걸 무조건 써야 돼요. 다음 달 그냥 받자마자. 그럼 이 소비가 부드럽겠습니까? 뭘 1억을 어디다 쓸 거예요, 그죠? 차 사? 차 사면 되긴 하겠지만, 그죠? 차 사고 뭐 사고 하면 되겠지만, 그거 어느 달이죠. 그 다음 달에 또 사? 그죠? 뭔가 소비가 빡빡하죠.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맛있는 거 먹어? 글쎄, 먹는 거로는 한 달에 1억 쓰기 못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먹는 거는 특수한 뭔가를 먹는다면 뭐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뭐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술 있잖아요. 뭐 술 한 병을 뭐 매일 먹으면 뭐 금세 쓰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일상적인 거로 먹는 걸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부드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소비가 부드럽게 갈 수가 없잖아요. 부드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뭐야? 번 돈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 하는 거. 그죠? 그게 우리의 소비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떤 멋진 방식이야? 말하는 멋진 방식이죠. 우리가 수입을 갖다가 어떻게 지출할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가 그것을 버는 동시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아주 멋진 방식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셰익스피어는요, may have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말했을지도 모르냐면 훈계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자,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글의 흐름을 보면 자, 여기다가 조금만 줄여서 여기 써볼까요?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나왔어요. 도입에서. 금융시장의 역할, 도입에서. 뭔지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이 돈을 부자에게서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 이상의 근데 그 역할이 기본인데 그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거 이상의 역할 어떤 역할이 있나? 그죠? 이 금융시장은 그 이상의 역할이 뭐냐? 그냥 빌려주는 거 위에 요 역할로 인해서 어떤 그 이상의 역할이 뭐냐면 소비, 우리의 소비죠. 우리의 소비를 갖다가 어떻게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비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란 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벌자마자 쓰지 않아도 되는, 다 써도 되는,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다 써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훈계했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훈계하다죠. admonish 하면요. may 플러스 have 플러스 pp는 조동사 다음에 그죠? have 플러스 pp가 나온 거죠.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재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과거 사실이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추측이죠. 그죠?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였었을지도 모르냐면 우리를 훈계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뭐 어떻게 되지 말라고 리더가 나왔으니까 어디 노가 나올 거려? A도 B도 되지 말라고 우리를 훈계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리는 사람도 borrow가 빌리는 사람이죠. 차입자, 렌더 빌려주는 사람 되지 말라고 훈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셰익스피어가 왜 이랬을까요? 이거 이제 돈 빌리고 돈 빌리고 빌려주는 게 옛날에는 별로 별로 좋지 않은 게였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도왔지. 거기다 이자를 붙여서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리대금업. 사채업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중세는 굉장히 천하게 봤어요. 이거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걸로 봤기 때문에 돈 빌리고 돈 빌려주는 거 하지 마. 그냥 자선을 베풀어. 신의 뜻에 맞게. 뭐 이런 게 중세의 분위기. 뭐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훈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부연 설명하면 근데 사실상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냐면은요. 우리들 대부분은 접속사죠. 대신 우리들 대부분은 그 어느 쪽인가 at some point니까 어느 입장, 여기서 포인트는 포지션을 의미하는 거죠. 일종의 어떤 포지션, 어떤 입장인가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빌려주는 거든지 아니면 빌리는 거든지 어느 한쪽에 그죠? 그 어느 한 순간에 어느 아, 이거는 포인트는 어떤 순간인가 이렇게 나는 게 낫겠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라기보다는 포지션보다는 어느 순간에 그죠? at some time 타임 개념으로 봐야겠네. 그죠? 어떤 순간에 양쪽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쪽이라는 건 뭐야? 이걸로 봐야겠죠? 그죠? 아까 전에 이건 지웁시다. 여기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이게 뭐야? 양쪽 요렇게 되든지 이해하시겠죠? 또는 여기 렌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되든지 그래서 양쪽 빌려주는 사람이든지 빌리는 사람이든지 거기에 우리들 대부분 있을 거라는 거죠. 현실에서 섹스펜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agrarian 이건 agricultural이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agricultural 이게 뭐야? agriculture가 농경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이거 형용사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agricultural. 그래서 농경사회, 농경의 이런 뜻입니다. agrarian 하면요. 농경의.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아마 먹어야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곡물을 합리적으로, 그죠? 합리적으로 분별력 있게 우리의 곡물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뭐한 직후에 이런 직후에 soon after니까 이런 직후에 합리적으로 우리 공부를 먹어치웠을 거라는 거죠. 수확 직후에. 왜 수확 직후에 먹어치워야 돼요? 보관이 잘 안 될 거니까 썩으니까 냉장시설 없으면 농경사회니까 과거의 농경사회라면 그죠? 이렇게 먹어치웠어야만 되고 그리고 아니면 이런 방법을 찾았어야겠죠. 그죠? 그것들을 보관할 방법. 농경사회에서는 돈처럼 금융시장에서 돈이 저장되고 빌려주고 한 유통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생물이니까.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이런 그 상황에서 파이낸셜 마켓은요. 금융시장은 어떻게 된다? more 좀 더 정교한 방식, 세련된 방식입니다. 그러한 수학을 자 이게 농경사에서는 이랬다면 금융시장의 등장이 화폐의 그 유통과 함께 아주 세련된 sophisticate하면 정교한, 복잡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sophisticate, 세련되고 복잡하고 그런 수학, 그 수학이라는 건 인간이 벌어들인 거죠. 그 수학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세련된 방식인 거죠. 바로 써도 바로 그냥 벌자마자 또는 바로 수학하자마자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를 부드럽게 만들어준 역할을 해준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수학과 동시에 그죠? 수입과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죠? 수입 또는 수학 이것과 동시에 어떻게 소비를 해도 된다. 소비를 이걸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학과 소비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시장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우리는요. spend income 수입을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수입이냐면 이런 수입인 거야. 우리가 아직 벌지 않은 수입을 이것도 가능한 거지. 땡겨서 쓸 수 있죠. 요때 요거는 선행사는 이거죠. 언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래서 요게 요로 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벌지 않은 그런 수입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모함으로써 이렇게 빌림으로써 그죠? 빌림으로써 어디 집이나 그다음에 칼리지 대학을 위해서 대학의 그 학자금이죠. 그것을 빌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대학의 학자금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뭐 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댈 수 있도록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적금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금이 비싸요. 보통 2만 불씩 해요. 2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만 원, 3천만 원 합니다. 등록금만. 대학비가 되게 비싸요. 자, 그런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통 적금을 드나요? 이게 이제 미국의 슬픔인데 미국 친구들은 캐나다 친구들도 그렇고 저금이란 걸 할 수가 없어요. 살면서 저축이 거의 안 돼요. 왜 저축이 거의 안 되냐면 특히 선생님이 이제 어학원에서 근무할 때 그 미국인 강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돈을 저축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네, 한국에 와서 돈을 처음으로 저축을 해봤다. 이게 말이 되냐? 외국 같은 경우는 저축이 안 돼요. 그냥 버는 대로 그 달 수입은 그날 다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로 그 모기지 때문에 그래요. 그 집을 사면
집의 대출이 우리는 예를 들어 집값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40에서 50% 정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4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미국은요 95%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을 거의 빚으로 사는 거예요. 1억 원이면 5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9,500만 원이면 그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원금하고. 그러면 그해 월급 받아서 그거 다 떼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그리고 남는 돈으로 식비랑 생활비 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돈이 없대요. 예. 얘네들.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 이렇게 잘 뭐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좀 커보면 알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벌어들이지 않은 그런 수입을 갖다가 쓸 수 있다. 이 대학의 학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급한 빌려야겠죠. 또는 우리가 벌지 않은 수입을 쓰기도 하고, 또는 우리는 벌 수도 있습니다. 수입을 지금 벌어서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수학을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세련되게 만드는 법이죠. 모함으로써 저축함으로써 뭘 대비해서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함으로써. 이해되시겠죠? 수학을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바로 먹지 않고 우리가 벌어들인 거를 또는 벌지 않은 걸 어떻게 여러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방법이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earning income, 수입을 버는 것이 뭐와 그것을 쓰는 것과 separated 뜻이죠. 이거는요. separate 또는 separated 둘 다 됩니다. 이거는 형용사로 쓴 거고 얘는 동사로서 수동형으로 쓴 겁니다.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쓰는 것과 divorce라는 게 이혼하다, 분리하다, 나눠지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수입을 버는 것과 그것을 쓰는 것이 동시에 합쳐진 것이 아니라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허락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신축성이죠. 신축성이란 건 탄력성이고 융통성이란 거죠. 그죠? 삶에 있어서 융통성을 훨씬 더 많은 거죠. 비교급 강조입니다. 훨씬 더 많은 융통성을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가능하게 하면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거죠. 금융시장의 역할,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갖다가 뭐 하는 것?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가져와서 빌려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가장 큰 역할이 수입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의 소비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앞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소비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동시에 그리고 쭉 거기 설명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수익과 그 다음에 그것을 벌어들이는 쓰는 지출하는 것이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뭘 주면서 융통성을 주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주제 소재 한번 볼까요? 소득과 소비에 관련된 우리의 삶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시에 벌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잘 정리하고 글의 흐름 잘 잡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